네, 오늘의 경제 시그널은 반도체 초호황의 후폭풍, 산유국의 저주로 돌아오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부터 반도체 경기가 초호황을 보이면서 우리 수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다른 경기는 모두 나빠지거나 정체됐지만 반도체만 유독 잘 나가면서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반도체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죠.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잘 된 게 꼭 좋은 결과만 가져온 건 아니었거든요. 반도체가 워낙 비싼 가격에 잘 팔리니까 외화가 쏟아져 들어왔죠. 게다가 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대거 사들이면서 외화가 더 빠른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화가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오른다. 이 말은 환율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는 1달러에 1160원대였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한때 이 105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무역 분쟁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제서야 이 11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해외여행 가기는 좋아지고 값싸게 수입품을 사올 수도 있지만 대신 이 수출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반도체 연관 산업은 잘 나가지만 다른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한 품목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작은 위기에도 흔들리는 이른바 이 산유국의 저주라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산유국의 저주? 이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니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인데 그게 왜 축복이지 저주란 말이냐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대외 경제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는 건 대부분의 경우 축복이 아니라 사실 저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게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도 그랬거든요. 네덜란드에서 1960년대에 석유가 발견되니까 온통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그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는 석유를 판 대금으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통화 가치가 과도하게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통화 가치가 치솟아 오르니까 석유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모두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고 소비시장도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석유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경쟁력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태에서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네덜란드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을 한 거죠. 이처럼 하나의 산업, 하나의 제품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경제 전체가 위기에 취약해지는데요. 심지어 탄탄한 경제 구조를 자랑하던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단 하나의 기업에만 의존해서 국가의 자원을 모두 하나의 기업 그리고 하나의 산업에만 쏟아부었다가 그만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핀란드 경제까지 흔들렸던 사례가 대표적인 거죠. 이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단 하나의 기업이나 단 하나의 산업이 높은 성과를 내면 당장은 축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석유가 처음 나온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업의 과도한 자원을 몰아주는 바람에 그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경제 전체는 불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쏠림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반도체 호황마저 꺾이면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중국의 거센 추격이 시작되면서 지금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이 8기가바이트 디램, 대표적인 디램 가격이죠. 이게 지난해 12월보다 10% 넘게 빠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디램 가격이 이런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더구나 이 반도체 호황을 노리고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이 해외 이 중국의 이 반도체 공장들이 올 연말부터 하나씩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당장 생산하는 반도체는 물론 저가형이지만 중국이 저가 시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저가형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특히 수출 기업의 위주로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세금 공제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몰아쳐줬고요. 또 불공정 행위까지 눈감아주면서 육성해온 탓에 다른 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자라날 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세계 경제는 이 미국 경제만 그나마 선방하고 있을 뿐 올 1분기 들어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이 성장률이 급락하고 심지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터키에선 위기설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안감이 이전과 다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1등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성을 가져오듯이 다양한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경쟁하는 환경이 위기에 더욱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기회가 있을 때 다양한 산업이 태동해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산업 정책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이 산유국의 저주로 상징되는 불안한 쏠림 현상으로 취약해진 우리 경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에서는 위기의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고 그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